신축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벽체를 험으로 봤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죠? 똥봉투가 나왔다. 이거 현장 수두룩 빽빽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한건축입니다. 건축 이슈는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건축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2024년 4월 16일 건설 현장 이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히 건설 현장에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항상 건설 현장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 한 명의 설계자로서 최근에 저 깜짝 놀랐던 사진 한 장을 우연히 폰에서 보게 돼서 해당 내용으로 한번 찍어서 일반인 분들에게 이 정도로 현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너무 일군이라고 믿지 마라 라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군 시공사의 현장에 걸린 플래카드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사실 어떤 현장인지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꽤 큰 일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이 브랜드가 꽤 파워 있는 그런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에 걸려있는 플래카드입니다. 현장이 엉망이다 라는 플래카드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건설 현장이 얼마나 아직까지 구닥다리 사고와 구시대적 사고를 갖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플래카드를 사실 저는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겠지만, 이러한 예로 이 플래카드를 혹은 이 정도 홍보물의 내용물을 결정지을 수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아직까지는 굳어있는 곳도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작은 시공사 아니고 일군입니다. 자,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에는 다른 남자가 누워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사고 조심하자 라는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시공사에서 왜 자꾸 사고 내지 말라고 하냐면, 이거 잠깐 다른 소리긴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무조건 돈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돈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시공사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시공사 찾기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랑 똑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과 무조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사고가 안 나는 게 돈과 왜 연관이 되냐? 사고가 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다른 영상에서 제가 살짝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사가 중지가 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공사가 중지가 되면 공사 2주 쉬었다 갈게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되는 순간 거기에 걸려있는 차례적인 순번대로 공사가 진행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밀리면서 다 손해를 메꿔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자라는 굉장히 큰 요소가 있고 엄청 복잡해요. 어쨌든 무조건 마이너스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더 벌 수 있던 걸 까먹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크게 나면 뭐가 있죠?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 이게 지자체 점검도 있지만 국가기관인 국토부나 이런 쪽에 점검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이 점검이 나오면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모든 현장의 99% 이상의 현장은 점검하면 어마무시하게 고쳐야 될 게 많을 겁니다. 비용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볼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은 개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일군 현장 그리고 대기업 현장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나은 편인데, 솔직히 그 현장 조금 더 가까이 더 들여다보세요. 일군 현장 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 일군 현장 한번 가서 속속들이 보시면 아마 엉망진창인 게 보일 거예요.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맨날 아침마다 체조하고 나서 안전모 다 확인하고 안전화 신기고 들여보내도 안에서 다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 받으면 탈탈 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지자체당 국토부도 사실은 점검하면 힘들어요. 이 현장 갔다 저 현장 갔다 점검하는 거고, 점검해서 사후 처리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고서 다 작성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검하기 전에 공문 내립니다. 점검 언제 할 거야 준비해 라고 얘기를 다 해요. 그 얘기하고 다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탈탈 털리는 현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제가 이제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 이제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이 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인지 괜찮은 아파트인지 브랜드와 시공사를 믿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느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제가 하자 점검 때문에 방문했던 아파트입니다. 제가 인테리어 설계를 했는데, 이제 공용 공간 인테리어 설계를 했는데
하자 점검까지 이제 관련된 업무를 좀 부탁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마감이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하자 점검된 걸 봤어요. 와, 하자가 200 몇 개가 나왔답니다. 이게 10몇 평짜리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되게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200건이 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200건이 넘게 나오냐? 이제 사실은 이 인테리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을 볼게요.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군 회사가 시공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집을 짓거나 마감하는 건 일군 시공사가 아니에요. 일군 시공사 밑에 수많은 업체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군에서 생각해보시면 전국에 아파트를 몇 개를 동시에 짓고 있을 텐데 그 아파트를 다 일군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가서 시공을 하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야. 관리를 하는 거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 밑에 누가 지어요? 수많은 하도 업체가 짓는 겁니다. 이 수많은 하도 업체의 퀄리티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사실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구조적인 문제를 우선 넘어서더라도 이 시공 현장의 구조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져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지을 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서 주변에서 끌어당겨서 와야 되는데 조금 더 기술이 좋은 인테리어 업체들을 불러서 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지방은. 그러니까 일군 회사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하자 투성인 이유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군 아파트라고 이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걸 보시다 보면 가끔씩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나 현장에 관리자로 몇 년 있었어, 혹은 몇십 년 있었어. 무슨 현장 개판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이 좋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요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장 잘 안 굴러가는 데도 있지만 요 사진처럼 되게 탁 안전모 다 착용하고 안전화 다 신고 자재 다 정리해놓고, 사실 정리도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굉장히 합리적인 동선과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안전한 것들 다 구비해놓고 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 나타나냐? 바로 이럴 때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점검 지도 편달 나오는 경우에 시공사에서 준비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 안전 모습은 되게 어색해 보이지 않으세요? 요런 모습, 지도 편달이나 점검 나올 때 보통 요런 모습이 있고요. 또 비상주 감리 현장일 때 그 감리가 오는 경우, 물론 작은 주택 정도는 뭐 감리 나오나 마나 뭐 현장 개판인 건 서로 알고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조금 큰 건축물이고 감리가 깐깐한 소문이 난 감리면 이렇게 준비를 하죠. 되게 어색한 모습이 펼쳐져요. 뭔가 걷는 것도 어색해. 안전화도 안 신던 거 신으시고 막 그렇단 말이야. 현장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현장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안전모 같은 건 없고요. 안전화도 아니고 운동화 신고 있으세요. 자재 뭐 적치해 놓는 거는 뭐 우선 보이는데 우선 적치하고요. 물론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 안전하게 적치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안전장구는 다 차셨어요. 안전화 신으셨고요. 안전모 쓰셨고요. 엑스반더라고 하는 몸을 고정시켜서 추락할 때 이제 추락을 방지하는 이런 것도 다 차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죠. 이런 걸 안전하게 현장을 굴리면서 관리해야 되는데 현장들이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그냥 이 사진으로 그냥 살짝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현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현장이 개판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굉장히 유명한 뉴스의 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는데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서 결국에는 벽체를 허물어 봤는데, 비내력 벽체였겠죠. 마감을 뜯고 비내력 벽체를 허물어 봤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죠? 똥봉투가 나왔다.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이 한때 굉장히 이슈였죠. 이거 현장 수두룩 빽빽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똥봉투를 진짜로 투척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어요. 그렇게 막 모든 현장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소변 보는 거는 일상다반사이고요. 대변은 뒤처리가 힘들어서 사실 인부분들도 그렇게 막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고층 아파트에 일이 좀 빡빡한 날씨도 그렇고 하면 대변도 이렇게 봅니다. 보고 그냥 비닐봉투 같은 데 보고 비닐봉투 딱 묶어서 이 아파트 벽을 만들 때, 혹은 지금 습식벽을 세우고 있을 때 그 사이로 그냥 훅 하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덮어놓고 나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셨던 그 아파트의 깔끔하고 이쁜 모습들이 보여지겠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와 분뇨와
각종 폐자재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관리자분들께서 얘기하시죠. 일군 관리자분들께서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다 청소하고 나오는데 작은 현장들이 안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크든 작든 현장에 일을 하는 곳에 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관리자분들 그렇잖아요. 그쵸? 서류 작성할 것도 많고 자재 수급할 것도 많고 민원 들어오고 민원 처리하고 막 본사 들어갔다 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딱 5시 땡 하면 퇴근하면서 우선 목장갑부터 툭툭툭 빼가지고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안에 던져버리고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사이사이에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막 소주 드셨던 분들도 수두룩 빽빽하고 컵라면 어떻게 그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몰라. 신기하게 현장에서 구석에서 컵라면 드시고 계세요. 자, 이러한 엉망인 현장들이 꽤 많았다. 지금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봉투가 계속 나오잖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현장에 아직도 어두운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군 회사라고 해서 꼭 선호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일군 회사지만 시공은 어디서 한다? 다 제하도 업체에서 한다. 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일군 회사라고 반드시 선호할 필요 없어요. 괜히 뭐 아파트가 흐른다라고 해서 뭐 흐르지니 뭐니 막 얘기한단 말이야. 뭐 빼먹는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일군 회사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벽하고 깔끔하고 안에 아무런 거 없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아파트, 일군 아파트, 꽤 유명한 아파트들도 엉망진창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최종 마감된 그 인테리어 면들은 그래도 퀄리티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마감의 자재나 디테일들을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여지는 건 예쁠 수 있고요. 그 예뻐지는 건 그 아파트가 되게 잘 지어지고 고급스러워서 예쁜 게 아니고요. 저기 지방에 촌집 사서 새로 도장 싹 하고 인테리어 한 다음에 조명 싹 키시면 되게 예뻐 보여요. 그 촌집도요. 단열 하나도 없는 촌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공사해서 새로운 공간에 내가 들어가면 당연히 예뻐 보이는 게 당연해요. 일군이라서 공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이 잘 지었다는 생각을 하고 일군 아파트로만 가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사실 우리가 일군 아파트를 고르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부동산적 가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게 아닌 시공의 퀄리티나 마감의 퀄리티 때문에 일군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그 인부는 왜 나온 거냐. 예를 들어서 18층 아파트면 내가 17층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1층으로 내려가는데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외벽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화물 겸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문도 직접 열고 문도 직접 내려요. 그리고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바람 숭숭 들어오고요. 속도도 느려. 언제 내려갔다 언제 올라와요. 다른 사람들 작업하고 있는데, 그죠? 빨리 이거 정리하고 우리 퇴근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볼일 보고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이에 구석에서 볼일 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현장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밑에 철근이 배군돼 있고 이 사이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물론 저 1층까지 뚫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밑에 거푸집이라는 걸 받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얼마나 촘촘합니까? 그리고 이게 좀 있다가는 이렇게 벽이 세워집니다. 또 그러면 이 벽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앞뒤는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폭하고 위에서 던지면 벽 사이로 그냥 들어가집니다. 골조 공사 자체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콘크리트를 부으면 이 거푸집을 딱 뗐을 때 딱딱한 콘크리트 벽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캔 뚜껑에 컵라면에 뭐 봉지에 뭐 소주병에 막 목장갑은 기본이고 코 푼 휴지까지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 벽을 깨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이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속 편합니다. 아닌 현장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작든 크든. 그래서 오늘 현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어떤 이슈가 딱 지금 터져가지고 라기보다는 이제 유튜브 한번 찍긴 해야 되는데 너무 텀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자주 이제 물어보시니까 인테리어 현장은 사실 더 한데 제가 인테리어 현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얘기하면 경기도 안 좋은데 많이 힘들어 하실까봐 우선은 건설 현장 기준으로 자 이렇게 큼지막한 얘기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현장이 이만큼 개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인부분들 그러니까 현장직 분들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공간을 자기네 집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못 짓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건축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주인의식 혹은 퀄리티에 대한 걸 신경 쓰는 부류나 집단 혹은 회사들이 굉장히 전국에 적다.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일할 때 항상 재미를 느끼곤 하는데 건설 현장은 참 엉망이구나를 여러분들께 주저리 오늘 오랜만에 한번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